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0일 새벽 4시 27분입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렸던 칼럼인데 제목이 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제목을 바꿨다. 애초엔 장동혁은 입틀막법 막을 자격 없다로 붙일 작정이었다.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기 검열하게 만들었다. 만에 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목부터 허위 정보라고 문제 삼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될까 봐 겁이 났으다. 물론 장동혁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법 시행 전날 검정 마스크까지 끼고 나와 정보통신망법은 공소 취소를 앞두고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던 제1야당 대표다. 100번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장동혁이 이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건 아재의 개그로 들린다. 자신을 줄타기 양다리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친한동훈계 전 최고위원 김종혁에게 사실상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던 당대표로서 좌파 정권 내로남불을 무색하게 한다. 그나마 김종혁은 법원에서 징계 정지 처분을 받고 원상복구될 수 있었다. 장동혁은 당헌 당규 개정이라도 해서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를 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같은 날 그 당에서는 입틀막법 재개정과 더불어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코두섬의 힘이 될 판이다. 당대표가 권위도 리더십도 없이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 모른다고 말할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6.3 지방선거 이후 반짝 올랐던 국힘 지지율이 도로 주저앉았겠나. 여당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요즘이다. 안타깝게도 재임 당시 노무현은 지지율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외적 대통령이었다. 도덕성을 내세운 가치 효력이 측근 비리로 사라지면서 노무현이 임기 초반 떨어져 나갔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정청래 같은 코어 지지층도 줄기차게 빠져나갔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과거 어떤 야당보다 강력한 견제 역할을 했던 것도 노무현 지지율 하락의 큰 이유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만 해도 당내 다양한 소리와 모임을 허용했던 야당 지도자였다. 노 정권 임기 내내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았을 정도다. 노 정권이 국민관심사와 동떨어진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에 골몰할 때 도덕성과 권위, 리더십에서 꿀릴 게 없었던 박근혜는 장외투쟁까지 주도하며 4대 악법을 막고 또 조정해냈다. 마침내 보수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도 이런 야당 대표가 있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집착과 선관위 사태로 이재명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재개발 때문인지 코어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고 한다. 일시적 현상일 순 있지만 노무현의 길로 갈 공산도 작지 않다. 집권 세력이 위헌적 입틀막법에 그치지 않고 검찰 보안 수사권마저 개나 줘버릴 태세였었다.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명픽 당권 주자의 승리를 위해 국민 기본권까지 희생시키는 대통령이라면 개딸 아닌 다수 국민은 암담하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힘은 8일 지금이라도 보안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장동혁이 대표 자리에 버티고 있는 한 아재 개그일 뿐이다. 입틀막법을 놓고도 장동혁은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생업에 바쁜 국민 대신 당신들이 싸우라고 혈세로 세비 주는 것이란 말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독재 뺨치는 암적 존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대표는 혈세 먹는 식충 민폐일 뿐이다. 보수 재건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48%라는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리 보전에 급급한 장동혁은 강성 지지층 집회나 찾아다니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문 중인 튀르키예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직전 코미디언 데리스 귀타슈가 체포되었다. 유튜브 열흘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나 기록한 정치 풍자인데도 대통령 모욕과 정오 및 적대감 조장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그 나라엔 언론과 사법장악에 이어 2016년 실패한 쿠데타를 이용해 숙청과 개헌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장동혁이 제1야당 동력을 계속 잡아먹는다면 우리가 튀르키예처럼 될 수도 있다. 아주 신랄한 장동혁 비판입니다. 요약하면은 장동혁이 너무나 무능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동혁의 모든 관심은 그동안 한동훈을 몰락시키는 데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한동훈이 살아났고 돌아보면은 장동혁이 야당으로서 한 일은 이재명 정권 폭주를 방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도 장동혁을 전략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국힘당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봉사기관 도우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당이 든든하면은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감사합니다.